자신을 꾸미는 일은 사치가 아니다 라고 코코 샤넬이 말했습니다. 하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가꾸는 방송 뷰티 가이드의 진행을 맡은 문정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다채로운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주위에서 사람들이 인상이 참 순해 보인다고 다들 그러는데 사실 가수 제시나 화사처럼 좀 세 보이고 강렬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싶으신 분 없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평소에 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여서 순해 보이는 인상을 갖고 싶으신 분은요? 화장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뷰티 가이드에서 다룰 주제는 화장법에 따른 인상 변화입니다. 인상 변화에서 가장 중심인 건 바로 눈썹인데요. 오늘 뷰티 가이드에서는 눈썹 변화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인 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눈썹 정리 자주 하시나요? 우리 얼굴의 여러 부분 중에서 인상은 눈썹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눈, 코, 입은 메이크업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도 물리적으로 아예 형태를 바꿀 수 없지만 눈썹은 유일하게 형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결론적으로 눈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의 연출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눈썹 다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눈썹은 밑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밑라인만 깔끔하게 해도 눈썹이 훨씬 정돈된 느낌을 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눈썹 산부터 꼬리 부분의 밑라인을 원하는 모양대로 본인 눈썹 모양에 맞춰서 펜슬로 잡아줘요. 이제 그 그린 선 아래나 위로 삐져나온 잔털을 눈썹 칼로 밀어줍니다. 이때 주위에 로션 같은 걸 발라두면 피부에 자극이 덜하니 꼭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브러쉬로 깎은 눈썹들을 털어서 정리하면 눈썹 정리가 끝이 난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다면 자기에게 가장 좋은 눈썹 모양을 찾는 게 그 다음 순서겠죠? 사람의 얼굴형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비율에 딱 맞는 눈썹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때 눈썹 그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황금 비율. 눈썹 앞머리와 눈썹 꼬리가 균형을 맞추어 일직선상으로 위치한 그곳이 바로 황금 비율인데요. 제가 얼굴형에 맞는 황금 비율 눈썹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긴 얼굴형을 가진 분들에게는 눈썹 꼬리를 가늘게 일자로 뺀 일자 눈썹을 추천해요. 눈썹 꼬리를 가늘게 빼게 되면 위아래로 이어지는 시선을 분산시켜 시각적으로 얼굴이 덜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굴의 너비와 길이가 비슷하고 볼 면적이 넓은 것이 특징인 둥근 얼굴형은 얼굴이 둥글둥글해서 귀엽거나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요. 눈썹을 표현할 때 눈썹선을 꺾어서 각지게 표현하면 얼굴선이 갸름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각진 얼굴형을 가진 분들은 눈썹선이 살짝 살아있는 아치형 눈썹을 추천드립니다. 각진 얼굴형은 턱이 각지고 광대가 도드라져 자칫 인상이 강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해주는 아치형 눈썹이 좋습니다. 특히 이 얼굴형에는 펜슬보다는 섀도우 사용이 적합하다고 해요. 다음은 둥근 눈썹이 어울리는 역삼각 얼굴형인데요. 뾰족한 턱과 넓은 볼, 좁은 이마가 특징인 역삼각 얼굴형은 꼬리를 짧게 하면 넓은 볼을 좁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둥근 눈썹이 어울린답니다. 마지막으로 달걀형 얼굴은 어떤 눈썹이든 다 잘 어울리는 얼굴형인데요. 얼굴의 넓이가 적당하고 이마부터 턱까지 갸름한 편이기 때문에 눈썹을 조금 강조하거나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얼굴형에 따라 자신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서 딱 맞는 눈썹을 그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인상을 바꾸려면 눈썹 말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정답은 컬러, 색깔입니다. 컬러에 따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인상과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을 볼 때 눈에 띄는 색깔은 바로 머리카락의 색깔이겠죠? 피부톤에 따라 어울리는 헤어 컬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흰 피부는 어떤 컬러든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하지만 좀 더 활동적이고 발랄한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레드 브라운 또는 오렌지 브라운처럼 옅은 색을 추천드려요. 하얀 피부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으실 땐 블랙이나 퍼플, 블루 등의 짙은 헤어톤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동양인의 대표적인 피부톤인 노란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은 초코 브라운이나 와인 브라운 등 레드 계열의 머리 색깔이 동안으로 보이게 연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붉은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톤이 다운된 컬러를 선택할수록 피부톤의 단점이 가려지기 때문에 어두운 컬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어두운 피부톤은 피부톤과 반대로 밝은 컬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린답니다.
골드 브라운이나 오렌지 브라운 등의 밝은 컬러로 선택해주시면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고 어른스러운 느낌까지 연출된다고 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모습을 통해 색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신나는 마음을 대변할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일리의 보여줄게.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넌 그녀를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너를 아무리 지울래도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더 멋진 남자를 만나 꼭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날. 나 없이도 슬프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Boy you gotta be aware. 라라라라라. 산뜻하게 머리 바꾸고 정성 들여 화장도 하고 하이힐에 짧은 치마 모두 날 돌아봐. 우연이라도 널 만나면 눈이 부시게 웃어주면 놀란 네 모습 필요한 채 또각또각 걸어가려 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더 멋진 남자를 만나 꼭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날. 나 없이도 슬프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Boy you gotta be aware. 네가 줬던 반지를 버리고 네가 썼던 편지를 지우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잊어줄 거야. 너를 잊을래. 너를 지울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오늘의 뷰티 가이드, 화장에 따른 인상 변화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눈썹의 모양과 머리카락의 색깔에 따라 인상이 변한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쾌한 미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CUBS 제작부, 기술의 최소연 엔지니어, 진행의 문정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좋아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행복하죠? 먹는 재미가 없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음식은 우리 삶에 이야기가 들어있고 나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알고 먹자 세계 음식. 오늘은 어떤 나라로 떠나볼까요? 출발! 세계 음식 여행! 하구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 정주희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출발 세계 음식 여행의 세 번째 목적지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여러분은 달달한 디저트 좋아하시나요? 저는 너무 좋아해서 식후 디저트를 꼭꼭 챙겨 먹는답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프랑스에는 맛있는 디저트가 넘쳐난다고 하니 오늘은 다른 때보다 유독 설레는데요. 그럼 달달한 나라 프랑스로 떠나보겠습니다. 봉주르!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다들 무사히 프랑스에 도착하셨나요?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라 할 만큼 패션부터 미술, 음식, 음악 등 유명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인데요. 낭만적인 성부터 박물관, 미슐랭까지 볼 게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정말이지 여행자들에게 프랑스는 관광하기에 최고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어서 빨리 가볼까요? 본격적으로 음식에 대해 알아보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프랑스의 식문화에 관한 몇 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미식가의 나라 프랑스는 요리를 예술로 재탄생시키고 체계를 잡은 나라인데요. 우리가 프랑스 음식을 떠올려 볼 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는 프랑스의 화려한 귀족 문화 때문인데요. 좀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요리가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귀족들은 더 맛있고 더 고급인 요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프랑스의 음식과 식문화는
주위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 문화를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생각할 만큼 그 사람이 끔찍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같은 식재료라도 좀 더 멋지고 화려한 예술적인 요리로 재탄생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자인데요. 프랑스에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감자 요리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수백 가지에 이르고 각각의 요리마다 각기 다른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이 모든 감자 요리를 만드는 방법과 재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품없던 감자 요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도 예술이라는 프랑스인들의 생각, 대단하지 않나요? 프랑스에서 요리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식사 예절인데요. 한국에서도 식사 중 쩝쩝 소리를 내면 눈초리 맞기 쉽상이죠. 프랑스에서는 그 예절이 더욱 엄격하다고 합니다. 프랑스 여행에 유용하도록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일단 프랑스 식당을 가면 스스로 아무데나 앉아서는 안 되고 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를 앉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기다릴 때는 손은 무조건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야 하고요. 프랑스에서는 무릎에 손을 올려두는 게 실례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빵은 왼쪽에 있는 것이 자기 것이고 물컵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자기 거예요. 좌빵 우물, 다들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볼까요? 프랑스의 한 식당으로 함께 갑시다. 첫 번째로 푸아그라가 나왔네요. 푸아그라는 크고 지방이 많은 거위간으로 프랑스의 대표 고급 요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죠. 프랑스에서는 푸아그라를 무스 상태로 만들어 빵에 발라 먹거나 팬에 구워 먹는다고 하네요. 프랑스의 유명한 디저트 와인인 소테른 와인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이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푸아그라는 지방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들 조금씩 먹어야 해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라따뚜이입니다. 라따뚜이, 다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라따뚜이는 동명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해진 요리입니다. 라따뚜이는 가정에서 가벼운 식사로 먹는 음식인데요. 가지, 호박, 피망, 토마토 등의 채소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끓여 만든 채소 스튜로 주로 여름에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에클레르입니다. 에클레르는 길쭉한 모양의 슈빵에 다양한 맛의 크림으로 속을 채우고 겉에 초콜릿이나 토핑을 덧입혀 만든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입니다. 에클레르는 프랑스어로 번개를 뜻하는데요. 에클레르가 너무 맛있어서 번개처럼 순식간에 먹어치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런 음식이 이름이 붙었는지 저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음식 소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즐겨봤던 영화인데요. 영화 라따뚜이의 OST 까미유의 르 페스타. Les rêves des amoureux sont comme le bon vin. Ils donnent de la joie ou bien du chagrin. Affaibli par la faim, je suis malheureux. Pas longtemps en chemin, tout ce que je peux,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L'espoir est un plat bien trop vite consommé. À sauter les repas, je suis habituée. Un voleur solitaire et triste à nourrir. Un jeu si amer, je ne peux réussir,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Jamais on ne me dira que la course aux étoiles, ça n'est pas pour moi. Laissez-moi vous émerveiller et prendre mon envol. Nous allons enfin nous régaler. 오늘 여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에 관해 많은 정보 얻어가셨나요? 직접 가진 못해도 마음만큼은 프랑스로 간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늘 먹었던 익숙한 음식 말고 새로운 음식을 드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이재연 수습 프로듀서, 기술의 최소연 수습 엔지니어, 진행의 정주희 수습 아나운서였습니다.
Make a sad movie. 지금 행복한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만 떠오른다고요? 과제에 시험에 지칠 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만의 사사로운 이야기, 사랑을 담는 라디오, 사담입니다. 충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사랑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메신저 김재훈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큐피트 서규현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규현 씨, 저희 라디오에 후일담이 하나 들어왔다는 사실 모르셨죠? 네? 후일담이요? 어떤 사람의 후일담이 들어왔나요? 저희 1회차 사담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왜 하지만 일말상출한 게 정말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일까요? 분명 우리는 특별했는데 라고 했던 그 사담이요. 정말요? 그래서 그 닉네임 토끼님과 남자친구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담 여러분, 저 닉네임 토끼예요. 기억하시죠? 짧지만 후일담 하나 다시 보내드려요. 사연상 전 남자친구였던 그 친구가 결국엔 제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별을 고했던 공중전화로 말이죠. 아픈 추억도 만들어준 친구지만 그만큼 저에게 소중한 인연이기에 힘들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좋은 인연 만들어 보려고요. 아니, 요란스럽게 이별해두고 조금 죄송하네요. 제 사연 라디오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와, 정말 잘된 일이에요. 사실 그 사연이 정말 안 좋게 끝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꼭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래요. 훈훈한 후일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규현씨, 오늘 첫 번째 사담은 후일담과 다르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재훈씨가 그렇게 운을 띄울 정도면 오늘 첫 번째 사담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첫 번째 사담은 차이가 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차이가 나는 사랑. 벌써부터 너무 슬픈데요? 아마 규현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슬플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담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충북대학교에 입학한 20학번 21살 김선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나이를 함께 밝혔냐면요. 제 사랑 이야기는 제 나이에서 시작하거든요. 아니, 나이가 아니라 나이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겠죠. 저의 이야기 들어봐 주시겠어요? (2019학년도) 수능
제가 12년을 준비해온 시험이었습니다. 19학번 국원분들도 계실 테니 그의 수능날이 얼마나 추웠는지, 그의 수능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분명 아실 거예요. 저는 국어 시험부터 손을 덜덜 떨면서 풀었고 마지막 제2외국어까지 끊임없이 떨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원하던 점수를 받지 못했고 간절했던 대학에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부모님 얼굴 보기가 죄송스러웠고 지난 저의 날들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뭐하러 공부했지? 왜 그때 떨었을까? 그때 저를 지탱해 주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만나왔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괜찮아.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 다 알아. 내가 다 아니까 괜찮아. 너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번에 붙으면 되지. 우리 내년 해도 21야 겨우. 너무 기죽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오래 하는 제 곁에서 위로를 해주며 저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여자친구 덕분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다시 한 번 더 해봐야지. 꼭 여자친구와 같이 대학을 다닐 거야. 여자친구는 그해 수시 전형으로 저와 같이 지원한 대학교에 붙었기에 여자친구는 그 대학으로, 저는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3월에는 제1에 치여 여자친구와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독서실 끝났어? 나도 이제 조별과제 끝나고 기숙사 들어가는 길. 나도 이제 끝나서. 밥은? 다 챙겨 먹었어? 밥 먹을 땐 전화해주지. 못 먹었어. 너무 바빠서. 너 그러다가 나랑 같은 대학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학 가겠다.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 푹 자. 사랑해. 공부에 지쳐 성의 없이 하는 대답에도 분명 여자친구도 힘든 하루를 보냈을 텐데도 항상 사랑스럽게 수고했어, 푹 자, 사랑해 하는 말에 저는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4월의 봄날, 매일 밤 그녀의 기숙사로 저는 집으로 향하던 길에 전화하던 도중 벚꽃 구경 가고 싶다라고 한 그녀의 말에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던데 공부는 다 하고 하는 말이야?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한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저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미안했지만 다음부터 그녀의 소식을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듣자 조금 아쉬움과 나의 상황을 그녀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서러웠습니다. 있잖아. 왜? 나 꽈땡이 잡혔는데 아니 글쎄 애들이 내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내 이름을 넣어버린 거야. 진짜 짜증나지? 왜? 나가? 어쩔 수 없네 뭐. 뭐? 한번 나가봐. 대학생활 같고 좋지 뭐. 대학생활 갖고 좋지 뭐?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아니 지금 뭘 원해서 하는 말이야?
과팅 나가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야? 내가 언제 나가고 싶대? 애들이 마음대로 이름 넣어놔서 짜증난다고 했지. 그럼 그냥 대학 생활이다 생각하고 나가봐. 너 나 아직 사랑하긴 해? 갑자기? 당연하지. 거짓말. 지금 나 사랑하면 그런 말이 나와? 너 재수한다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던 벚꽃놀이도 안 갔어. 이해했어. 너 곧 6월 모의평가고 중요하고 너 논술이, 너 수능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내가 과팅에 나간다는 걸 그냥 대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라고? 그래, 그냥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그렇게 저와 그녀는 허무하게 헤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공부도 못하고 계속 그녀에게 전화만 걸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받아줘. 하지만 도저히 저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던 그녀는 저의 연락을 끝끝내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되고 저는 그녀와 함께 지원했던 그녀의 학교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제가 대학에 갔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제 이별에 대해서, 저의 후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별과 후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 저는 여자분께 너무 몰입해서 그런지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아니, 그깟 공부 하루 정도는 그만하고 같이 벚꽃 구경 가주지. 저는 후회하실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분께 몰입해서 그런 걸까요? 남자분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사실 공부하러 멈추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해이해질 수도 있고. 그런 예민한 상태에서 벚꽃, 과팅은 사연자분이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첫 사담의 이별도 군인과 고무신의 입장 차이에서 온 거였는데 차이가 나는 사람은 정말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모두 각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니 완전히 서로를 이해하긴 어렵긴 하죠. 하지만 그걸 또 극복하는 게 사랑이니까요. 사연자님이 그 당시에 이해를 해주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상대분도 함께 말이죠. 안타까운 사담이네요. 하지만 인연은 정말 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오니까요. 맞아요. 한국대학교에서 그런 인연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연을 읽으니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내래 한계라는 노래인데요. 사연자님과 사연자님의 전 여자친구분이 느끼실 만한 그런 감정을 담고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분 모두 마지막 가사처럼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줄 수 없음에 미안해야 하는 건 이제 그만두시고 두 분 모두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래요. 내래 한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네가 필요로 하는 나의 모습이 같지가 않다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요? 미안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줄 수 없음에 미안해 하는 건 이제 그만두네. 차이가 나는 사랑이라고 하니 또 생각나는 사랑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랑인가요? 아이 참, 재훈 씨도 하고 계세요. 제가 사랑을요? 저한테 오늘 녹화 들어오기 전에 오마이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험 공부로 지칠 때 영상을 보면 힘이 난다고요.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마이걸은 저를 모를 텐데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사랑이죠.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특히 연예인과 팬 사이의 사랑이 그렇다고 해요. 이와 관련된 짧은 사담이 하나 있어 소개해보려 합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또 독특한 사담을 들고 오셨네요. 바로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보내게 된 닉네임 아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 먹고도 아직 덕질이야? 엄마는 걔가 밥 먹여준다니? 라고들 하시지만 글쎄요. 이 나이 먹고도 걔네가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니 어쩌면 좋습니까? 저와 그분들의 만남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수능 공부에 지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날은 덥고 세상에 공부가 왜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지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는 무력감이 들 때였어요. 누군가 선생님 날도 더운데 예능 한 프로만 봐요 라는 말에 그날따라 선생님도 흔쾌히 그래 라고 하셔서 저는 처음 보는 예능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첫 앨범이라며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 그 더운 자켓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춤을 추는 모습에 저는 처음에 아니 무슨 사소고생이야 라고 비꼬기 바빴습니다. 제 노래 어떠셨나요? 별로였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는데 좀 별로였죠? 아니, 오늘 좀 덥네요. 그래도 다음번에 좀 더 선선할 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선선해질 때까지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선선해질 때까지만이라니 더 잘할 수 있다고 당차게 말하는 모습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적으로 이름이 뭐라 그랬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하긴 싫은 저에게 그런 열정은 정말 충격적이었달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들의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저는 선선해질 때까지는커녕 더운 여름이 5번 반복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인가 콘서트장에 팬사인회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한창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그래도 오빠들 보면서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해준 그들에게 사랑과 고마움과 여러 감정이 섞인 채로 그들의 팬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팬은 팬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도 온 마음을 다해 팬을 대해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계속 그들의 팬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과 팬도 일방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서로 깊이 관여하고 있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사담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예전에 좋아하던 아이돌을 보면 뭔가 전 남자친구를 보는 듯한 느낌도 나고 그렇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밴드 공연 보러 가고 싶네요. 저도 예전에 좋아하던 아이돌 콘서트장을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그때의 감동과 같을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오늘의 사담들은 단짠단짠이었네요. 그러니까요. 둘 다 무언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랑에 관한 사담이었지만 결과는 많이 다른 두 사담이었네요. 그래도 다만 한 가지. 오늘도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런 마음을 담아 한 곡 띄워드립니다. 백현의 두근거려. 안녕 내게 다가와 수줍은 향기를 안겨주던 너 희미한 꿈속에서 눈이 부시도록 반짝였어. 설레임에 나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내게 다가가 너의 곁에 남아. 너의 미소에 내 마음이 녹아내려 눈이 마주쳤을 때 두근거려. 너의 가슴에 내 미소를 기억해줘. 하루라도 몇 번씩 생각해줘. 너에게 하고 싶은 그 말 You're beautiful. 고마워 날 만나서 한결같았던 네 모습이 보여. 나를 기다려왔던 너의 짙은 향기 깊은 울림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 너를 향한 나의 두 날개 펼쳐
찾아온 너와 나의 계절에 기억할 수 있겠니? 뚜루뚜루루루뚜 Oh yeah, alright. 너를 만난 걸 행운이라 생각해. 우리 다시 만나면 말해줄래? Fly to you 내 곁에 있어줘. You're beautiful. Don't make a sad movie. 오늘의 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담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사로운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을 담는 라디오 사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사담으로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해 CUBS 아나운서, 제작의 김현희 수습 프로듀서, 기술의 최소연 수습 엔지니어였습니다.